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교통질서의 강의를 맡게 된 한지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년 100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에서 몇십 건씩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어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중학생이면 청소년이 되겠는데요. 어린이에서 청소년인 여러분들이 커나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교통사고와 교통범죄 그리고 교통피해에 대처하는 법을 이제 순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컨텐츠는 아동 청소년기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에 따라 교통질서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여러분이 크면 이제 좀 일탈을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무면허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관련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의 대처 방법까지 이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기의 특성과 교통질서 핵심 포인트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또래 나이가 뭐 이것이 어떤 뭐 부족하다든지 결핍이 되어서 발생하는 특성이 아니고 여러분은 아직 성장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성인에 비해서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커나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를 순서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시야가 좁은 데다가 키도 작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시야는 어른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차량의 블랙박스 사진인데요. 화면 오른쪽에 보면 뭐 거의 잘 보이지도 않아요.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이제 순식간에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차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어린이는 차보다도 키가 작아서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는 가장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어른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셔틀버스 통학 차량에서 내려서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인 운전자들은 보통의 사람이 버스 앞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올 거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사고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 어린이 뭐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새 스몬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해서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스몬비라고 칭하는데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집중하는 경향과 맞물려서 더욱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스몬비? 20대 80%가 보행 중 딴짓이라는 기사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휴대폰을 보행 중 사용하는 스몬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서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성이요. 어린이는 자신이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차가 멈춰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차가 바로 설 수가 없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어른 운전자의 상황이나 시야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기사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청소년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통학 중에 좀 빨리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차는 오는 속도가 있어서 바로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제동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경우에 우리의 속도까지도 꽤 빨라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헬멧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헬멧 착용률이 4.6%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있어서 더욱더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또 어린이의 특성이 자신이 다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은 실감하지 못하고,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이 여러분도 알고 계실 만한 이제 소위 민식이법 놀이입니다. 정말 최악의 선택인데요. 여러분 차를 보면서 뭐 영상을 보면은 차를 보고 안 부딪힐 것처럼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차량 운전자도 정말 식겁을 하고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게 다칠 수 있는 데다가 이것이 여러분이 크게 다쳐도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저랬느냐 하는 사회적 비난까지 받게 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의 특성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막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로 입장을 바꿔서 어른 운전자의 상황이나 시야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에 대응해서 예측해서 행동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 운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차는 그리고 우측에서 통행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차는 우측에서 통행을 하니 지나가는 나는 건너는 곳에 왼쪽부터 보면서 차가 오는지 살피고 건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지금 차가 어느 방향으로 통행을 하고 있죠? 예, 오른쪽에 있는 차가 앞을 보면서 가는 것을 보니 우측 통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 이제 그 그림에 사람들이 뭐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익혀볼까요? 자, 이 사진을 우리나라의 이제 흔한 이제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차량 운전자라고 하면은 내가 차를 운전한다면은 어느 경우가 보행자들이 가장 위험할 수 있을까요? 직진으로 가는 경우도 좌회전으로 가는 경우도 차량이 따로 신호를 받고 하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는 조금 차가 더 주의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조금 덜 위험하다고 하면, 차가 화면 노란색 화살표처럼 우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따로 신호를 안 받고 가는 경우가 많고 생각 없이 운전을 하다가 미처 보행자를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으로 추측되는 친구들이 건너고 있는데 차가 심하게 횡단보도 지금 선을 침범하고 있죠. 차량이 잘못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저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 왼쪽을 보면서 갔다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의 급한 운전과 급한 우회전도 문제겠지만 여러분이 왼쪽을 확인하고 걷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멈춰있는 차량 사이에서 나오지 말고, 나올 때는 역시 왼쪽부터 확인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길을 걸었던 것 뿐인데 어른 운전자에게는 갑툭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을 하시면요. 이게 차량의 시야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뭐 화면 이제 화살표, 노란 화살표처럼 이 그 차량 사이에서 나는 가는 길을 갔을 뿐인데 이제 나오게 되면은 차량이 속도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운행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정말 갑툭튀가 돼서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우리가 가로질러서 나올 때는 멈춰 있는 차량 사이를 갑자기 나오지 말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확인을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아까처럼
차량에서 봤을 때는 차량들을 가로질러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화면에서 동그라미 1번 쪽 왼쪽에서 걷는 것이 안전할 것인지 혹은 오른쪽에서 걷는 것이 안전할 것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차를 마주보고 걷는 것이 내가 오는 차를 빨리 발견하고 등을 지는 것보다요. 그래서 피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보통은 차량이 우측 통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가 더 안전한 길일까요? 네, 정답은 왼쪽인 1번입니다. 차량이 지금 왼쪽에 있는 차를 보시면은 우리를 마주보고 오게 되어 있어요. 차량은 보통은 우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이 없더라도 우측 통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1번을 여러분이 차량을 마주보고 걷는 것이 오는 걸 발견하기 쉬워서 서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입장을 바꿔서 차량을 우측 통행하고 차량들이 어디에서는 조금 부주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좀 게임처럼 재미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의 시간도 생각해 보면서 더 안전하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챕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나이가 크고 특히 이제 제가 보면은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1, 2학년들이 이제 무면허 운전을 해서 종종 이제 소년 사건으로 오기도 하는데요.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3,301건, 91명이 사망하는 또 다른 중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오토바이인데요. 오토바이는 만 16세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7세 이상이 되어야지 면허를 따고 운전할 수가 있고 그 외 자동차는 19세는 되어야지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세를 견디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10대 무면허 사고 사람이 죽어도 보호 처분돼서 처벌이 강화되자는 여론도 계속 있고요. 또 심야 골목길에서 무면허 10대 차량이 10대를 추돌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는데 연속적으로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뒷차들이 충돌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야기될까요? 무면허 운전 자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무면허 운전을 내가 왜 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보통은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조금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각 없이 차를 보면은 혹시 열렸나 이렇게 딸깍딸깍 해보다 차가 열려 있고 뭐 키가 있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보자 해서 요새 뭐 비대면으로 렌트카의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되고 경솔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안 그래도 면허를 따는 과정을 수행하지 못해서 운전도 못하는데 경솔한 상황이 계속 커지면서 어,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부수한 정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것을 인피라고 하고요. 물건이 깨지는 것을 물피라고 하는데 인피, 물피 둘 다 민사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형사적으로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몰랐던 세상이 펼쳐지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도 큰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되고 경솔한 행동은 미리 본인을 보호하는 마음에서라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나이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만 오늘은 이제 이걸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보통 저희가 뭐 소년보호 처분 뭐 그 여러분 뭐 짤 알 거예요. 천정호 판사님이 뭐 안 돼 돌아가 했던 이제 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정말로 중한 결과가 야기됐거나 계속 반복을 할 경우에는 어른들이 받는 일반적인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유죄가 인정되면은 전과 기록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잘 행동을 했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됐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비디오 가게 가려고 도로를 이 화면처럼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갔었는데 갑자기 순간 몸이 붕 떠가지고 그 시간이 한 거의 뭐 한 10초, 20초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뿡 떠서 퍽 하고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는 이제 너무 충격이 컸는데도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저를 친 거예요. 이것처럼. 저는 이제 비디오 가게에만 꽂혀서 옆에 있는 차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이제 좀 짜증나는 표정으로 저한테 괜찮냐고 하면서 이제 본인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순간에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쪽지를 받는 것도 무섭고 이제 부모님한테 혼날 게 무서워가지고 그 쪽지를 숨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릎이랑 이런 거 다 까지고 막 이런데 이제 탈탈 털어서 집에서 혼자서 씻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그것을 봤던 이제 동네 아주머니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너 딸이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추궁을 해서 저는 이제 숨겼는데 교통사고를 알게 됐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차량 운전자랑 전화를 하니까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때는 조금 또 그런 시대였고 어머니께서 병원에 같이 데려다 보니 다행히 큰 건 없어서 그냥 이제 그렇게 무사히 잘 끝났는데 여러분들도 교통사고를 실제 당하면 굉장히 놀랍고 혹은 내가 잘못해서 숨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차량 사고가 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당연히 세우고요. 여러분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또 내가 누구다, 나한테는 이렇게 연락하면 된다는 연락처를 제공하고 여러분은 이제 어린 사람이니까 부모님과 연락을 시도해야 되면서 또 이제 사고 처리를 해야 되고 피해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어른 운전자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뭐 가령 뺑소니 사고라든지 뭐 그 어른 운전자가 좀 미숙한 사람이라든지 당황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처법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면 굉장히 놀라고 당황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는 긴장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긴장이 풀릴수록 더 아픕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바로 이제 휴대폰이 있다면 연락을 하고 또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런 것들을 경찰관이 CCTV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 누가 뭐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112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다쳤다는 경우에는 119에도 신고를 해서 처리를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차량 번호를 휴대폰 카메라가 있다면 그런 것은 찍어 놓는 것이 좋고 만약에 뭐 운전자나 아니면 근처에 이제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냐고 해서 연락처를 부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112 신고를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경찰청 정보마당에 교통사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냐는 것인데요.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있고 이제 인피, 아까 말씀드렸죠. 몸이 다치는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된다고 예스라고 지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별표 시가 된 거를 보면 현장 조사를 하고 또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 진단서, 견적서 좀 보완한다는 이제 가해자 조사도 일어난 다음에 입건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경찰 조사로는 이제 당연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고요. 법원의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내부적으로 이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숙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뭐 이런 골치 아픈 뭐 인피니, 물피니, 뭐 보험이니, 치료니 생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학업에나 본인이 열중하는 것에만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질서 준수가 고리타분한 규칙이 아니고 나를 지키는 스마트한 습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 저는 한지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